문제풀이 프린트의 11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그림은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세포벽이 제거된 식물 세포 파쇄액으로부터 세포기관 ABC를 분리하는 과정 블라블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줄에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세포 소기관들을 분리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원심 분리기가 교과서 공부할 때 어디서 나왔었냐면 교과서 32페이지에 세포 분해법이란 곳 공부할 때 나왔습니다. 네. 2-17의 그림이 지금 문제풀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 줄에 보면 세포벽이 제거된 세포 파쇄액을 썼다라고 돼 있는데 세포벽이 제거됐다라는 게 무슨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교과서 32페이지를 봤을 때 32페이지 그 해당 부분 설명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식물 세포를 세포 분해하면 가장 먼저 세포벽이 분리되고 그 후에 핵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순서로 분리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보다 더 무겁게 먼저 분리되는 게 세포벽이라서 여기 문제 맥락에서 세포벽을 빼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거부터 이제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교과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핵, 엽, 미 순서대로 나왔겠구나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프린트에서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제 A, B, C는 각각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소기관 이 ABC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보기를 먼저 볼까요? 보기 기억. 원심분리 속도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자, 1에서가 무슨 그림을 나타내는 거냐면 핵에서 엽록체를 이제 분리해내는 핵 돌리고 나서 상층 핵을 이제 분리해서 엽록체 얻어내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는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를 얻어내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원심 분리 속도는 점점 더 작은 세포 소기관을 분리해낼수록 더 빠르고 더 오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중력 가속도의 1000배, 2만배, 8만배 이런 식으로 힘도 점점 세지고 시간도 점점 오래 걸리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적용해 보면 1에서가 더 빠른 게 아니라 2에서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2에서 더 빠르니까 틀려. 그 다음에 니은 이중막 구조이다 라고 하는 건 니은에 해당하냐고 묻습니다. 근데 니은은 지금 A 하나는 안 가지는 특징이어야 되고 B, C만 가지는 특징이어야 돼요. 근데 이중막 구조이다 라는 거는 핵, 엽, 미 세 가지가 다 가지는 특징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특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 사실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 맞는 건데 읽어보면 유전물질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유전물질이 있는 것도 이 셋의 특징이 되니까 그래서 보기 디귿이 맞는 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포 소기관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12번에 보면 핵, 리보솜, 미토콘드리아도 서로 비교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골고루 보기를 살피시면서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3번 문제도 이제 소포체 나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앞에 문제처럼 확인을 하시고요. 14번 문제는 세포 내 소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골지체 리소솜 소포체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풀면서 사실 제가 뭘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냐면 교과서에서 단백질의 합성과 분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38페이지. 38페이지 생각해보기 페이지를 보시면 단백질 합성과 분비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 핵, 리보솜, 그다음에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가 연달아서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림과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 14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동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 내 소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골지체, 리소솜, 소포체 중 하나이다. 아니, 이게 무엇이야다니? 엄마 지금 수업하는데 너 인사할래? 응.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누나들 화이팅! 나나네 안나지.
안 화이팅? 그러면 공부할 수가 없잖아. 화이팅 해야지. 화이팅. 어잉? 자, 지금 A가 뭐냐면요. A가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걸로 보이네요. 거꾸로 가보니까 A가 뭔가 주머니 납작한 것들이 겹쳐져 있는 데서 이제 지금 튀어나온 것 같아요. 주머니들이 겹쳐진 소기관이다 하면 이게 지금 골지체일 거고요. 골지체 쪽으로 운반 소량을 보내온 바로 이 C가 지금 소포체일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이 소포체의 그림에 알갱이 같은 게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는 소포체 중에 지금 뭐겠어요? 거친 면 소포체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A가 리소좀일 테고요. 리소좀은 가수분의 효소를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보기 기억 맞습니다. 그다음에 B인 골지체에는 시스터나 있으니까 니은도 맞고요. C의 막 일부는 핵막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핵막과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소포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기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 그림을 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뒷단원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인데요. 지금 보면 병원체 그러니까 세포 입장에서 이물질인 것이 지금 세포막의 변화로 인해서 식포를 형성하면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중에 어떤 방식과 관련이 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세포 내 섭취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세포 내 섭취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ATP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그 관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꼭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주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인데요. 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한 문제들을 주제별로 차근차근 이제 편집을 해놓은 건데 16, 17번은 세포막의 일반적인 특성, 그다음에 18번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중에서 이제 막단백질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인지질 이중층을 바로 통과하느냐 그것에 대한 차이고요. 그다음에 19번은 주제가 뭐겠어요? 네. 제시되어 있죠.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인데 이게 교과서에서는 해당 부분 한번 펼쳐볼까요? 교과서에서는 이 그래프가 두 개 합쳐져서 나와요. 몇 페이지인지 찾아볼게요. 어디게요? 벌써 펼쳐놓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훌륭합니다. 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에 나온 요 그림인데요. 이걸 지금 두 개 나눠 놓고 이제 묶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삼투에 관한 거였는데 그래도 그래프 해석이 조금 필요해서 20번은 같이 풀게요. 자, 그림 가는 반투과성 막을 장치한 U자관의 기역 쪽과 니은 쪽에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용액 A와 B를 각각 같은 양씩 넣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일정 시간 동안 가의 U자관에서 기역 쪽 용액의 높이 H를 측정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기역 쪽 높이를 나타냈다고 하는 나를 먼저 볼게요. 지금 나 그래프를 보니까 H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갖고 있다가 점점 낮아졌다가 일정해졌어요. 일단 낮아졌다는 거에 우리가 포인트를 더 봅시다. 그러면 이 기역과 니은 용액이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농도를 가지고 만났는데 H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물이 기역 쪽에서 니은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힌트를 얻기 위해서 오른쪽에 제가 별표 쳤던 변화, 그러니까 H가 낮아졌던 이 변화를 캐치해 내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인 반투과성 막 기준으로 서로 다른 용액의 농도가 만난 상황이니까 삼투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 삼투 현상은 저농도 용액에서 고농도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였으니까 저 고를 이렇게 써줘 봤어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의 농도 차이가 딱 이제 정확하게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서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네요. 가에서 설탕 용액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A가 더 낮은 거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니은을 보면요. T1일 때 반투과성 막을 통한 물 분자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T1인 시점을 보니까 H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시작하는 그 즈음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H가 일정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삼투 현상을 통해서 물이 이동을 했을 때
기역 쪽과 니은 쪽의 용액의 농도가 같아졌기 때문에 더 이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이가 그래서 일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차피 반투과성막이 뚫려 있으니까 물은 계속 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이 계속 이동을 하는데 농도가 같아져서 거기까지만 물 높이가 변하고 물은 이동을 계속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좀 번잡스럽게 말했나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물 분자는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 농도차가 평형을 이룰 때까지 물 높이만 변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됐죠? 그래서 물 분자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 반투과성 막을 통한 물 분자의 이동에 ATP가 사용되지 않는다. 삼투 현상에 ATP가 사용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랑 같은 맥락의 보기입니다. 삼투 현상은 ATP를 사용하지 않는 이동 방식이죠. 그래서 디귿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1번입니다. 그림은 고장액에 담겨있던 식물세포 X를 저장액으로 옮긴 후에 세포의 부피에 따른 기역과 흡수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역은 삼투압과 팽압 중 하나예요. 자, 21번을 풀자고 한 이유는 여러분이 삼투 현상 중에 식물세포의 삼투를 좀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물세포의 삼투는 같이 문제 좀 풀려고 21번을 같이 풀자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기역이 삼투압과 팽압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 삼투압과 팽압을 볼 때 세포의 부피가 커질수록 값이 커지면 팽압이고요. 세포의 부피가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면 삼투압이에요. 팽압은 세포가 팽팽해진다고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세포가 팽팽해질 때 세포막이 받는 압력. 팽팽해진다면 세포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잖아요. 세포의 부피가 커질 때 팽압은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서 찾아보신다고 하면 몇 페이지냐면 48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배웠던 거?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서 기억은 지금 삼투압이라고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흡수력도 제시가 돼 있는데 이 흡수력이라고 하는 것은 삼투압 빼기 팽압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보기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팽압이다? 아니요, 삼투압입니다. 그 다음에 V2일 때 X는 최대 팽윤 상태이다 라고 물어보는데요. V2, 자, 숫자가 좀 흐려서 여기 다시 겹쳐서 써드릴게요. 이 V 되어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V가 V2입니다. 이때가 최대 팽윤 상태이냐라고 묻는데요. 이 팽압이 최대일 때를 최대 팽윤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펜으로 팽압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봤어요. 그러면 최대로 이제 팽팽해져서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지는 지점, 이때를 최대 팽윤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혹시 개념이 생각 안 나신다면 교과서 우리가 아까 펼쳤던 48페이지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지는 시점 최대 팽윤 상태라 하고 이때는 흡수력이 0이 되어서 식물세포는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다음 디귿. X의 팽압분의 삼투압은 V1일 때가 V2일 때보다 크냐라고 묻습니다. 자, V1일 때와 V2일 때의 팽압과 삼투압의 값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치 가지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는 없어서 제가 V1일 때, V2일 때를 각각 이쪽에다가 분수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팽압의 경우에는 V1일 때가 V2일 때보다 더 낮죠. 그래서 여기 낮다라고 표시하고 여기 높다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삼투압의 값은 보면 V1일 때가 더 높고 V2일 때가 더 낮죠. 그래서 V1일 때 더 높고 V2일 때 더 낮다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그렇게 값을 비교하고 보니 분모가 작고 분자가 더 큰 V1일 때의 이 값이 V2일 때보다 더 크죠. 그렇게 해서 니은 디귿이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효소에 관한 건데요. 이제 효소 앞에 나오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식들은 여러분 각자 한번 잘 공부해 봐 주세요. 시험에 안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각자 공부할 수 있는 난이도여서 그렇습니다. 24번에 있는 세포내 섭취, 세포의 배출 요런 거는 제가 아까 단백질 합성과 분배에서도 얘기 드렸고, 여기 22번에 있는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은 앞에 문제에서도 언급 살짝 드렸는데, 이제 22번 여기서는 능동수송하고 비교를 해야 돼서 이쪽 위치에다가 문제를 넣었고요. 우리 친구 또 왔어. 네. 누나 화이팅 또 한번 해주세요. 누나 안화팅. 아니, 안 말고 화이팅 해야지. 지혜는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언니들 화이팅 해주세요. 아니, 지혜는 쑥스러워. 자, 그럼 너네도 한번 들어봐. 자, 23번은 지금 뭐 때문에 제가 문제를 여기 넣었냐면 리포솜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천예준 리포솜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리포솜. 리포솜 아니. 리포솜. 리포솜 아니. 아니? 청개구리가 되었어요. 자, 네 번째 챕터는 이제 효소인데요. 제가 효소는 문제 따로 설명 안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실린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로 일단 저는 문제 풀이기 하려고 합니다. 27번 같은 경우는 경쟁적 저해제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거를 좀 살피시면 되겠고요. 27번에서 주목하실 그 문제 내용은 이제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잠깐만.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초기 반응 속도가 늦지만 최대로 갈 수 있는 것은 기질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내용과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9번 내용은 이제 제가 그 효소의 카테고리들이 있다. 여러 가지 효소들을 나누는 효소의 종류, 명칭들이 이제 반응을 보고 종류들을 아시면 된다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교과서로 봤을 때 효소 챕터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61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그때도 그림하고 카테고리 명하고 매칭시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린트에 나오는 29번 문제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간고사 화이팅입니다. 안녕.